네, 방금 소개받은 주 이지에피아 기획이사 김계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그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많으신 분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예, 많은 분이 오시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예, 지금 조금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좀 서 있다 보니까요 좀 긴장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좀 말이 좀 떨림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 그 묘협회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하고 제가 준비한 자료들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이야기들을 좀 다시 구성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자료들은 제가 좀 그 기존에 나와 있던 데이터들을 좀 취합을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그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앞에서도 좀 말씀을 하셨고 아마 그 이전에 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좀 많이 알고 계신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오늘은 뭐 좀 제가 겪은 거라든가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조금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걸 조금 정리를 해서 아마 이 부분은 안 나와 있을 건데요. 그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료에 있는 것들을 제가 모아서 정리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그 특징들을 좀 압축해서 이렇게 한 8가지 정도로 좀 나타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은 이 카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카드의 사용보다는 전자화폐인 알리페이, 텐페이 사용률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알리페이사는 최근에 2014년도에 한국 진출을 또 모색하면서 여러 번 또 기사화된 그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모든 쇼핑몰이 어떤 신용카드의 사용도보다 전자화폐, 알리페이, 텐페이 사용이 워낙 그 많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중장년 고소득층의 그 온라인 쇼핑몰 활용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처음에 여성 비율이 높았다가 남성 소비자의 증가가 되고 있다는 남성 소비자의 증가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식품 구매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농협이라든가 그 EMS도 좀 그런 우정사업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식품류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웨이신이나 바이두 등 그 소셜 미디어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그 해외 직구적 증가.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직판 쪽 그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해외 직구적 증가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 쇼핑몰 확대. 그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 조금 다른 부분은 이 모바일 쇼핑몰 확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국내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그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활용하는 온라인 쇼핑몰보다 모바일 쇼핑몰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2, 3선 도시의 온라인 사용자 증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묶어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뭐 해외 직구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이 부분 아마 자료가 좀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전자화폐, 알리페이나 텐페이 좀 활용도 높다는 부분에서 좀 강조를 해드린 거고요. 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은 제가 뭐 그 앞서서 드린 자료를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런 이제 표를 보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인터넷 그 현황을 보면 현재 그 작년이죠. 작년 언론 발표는 2015년, 16년, 17년 해서 뭐 그 인터넷 사용자 수를 8억 명 이상 끌어올리는 게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가 사실은 이미 2014년도에 거의 100% 달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급률 그 한국, 미국, 일본 인터넷 보급률 70% 육박하는데 중국 전체 인구 대비 인터넷 보급률이 39.9%밖에 안 되는 여기 기사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발전 속도가요.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것보다 그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뭐 사용자 8억 명 끌어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온라인 쪽 플러스 모바일 쪽까지 침범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수치로 나타내면은 중국 인구가 1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잠정적으로 예, 그 집계되지 않은 인구까지 하면 한 16억 정도 총이죠. 한 3억 정도가 이 집계에 나타나지 않는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사용자와 모바일 쇼핑몰 사용자 수를 합치면 중국 전체 인구수만큼의 예, 사용자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예, 조금 낫네요. 그래서 그 다시 좀 이어가면요, 그 기사화된 내용들을 보면 뭐 연간 전자상거래 시장 18조 위안, 예, 뭐 하나로 약 3천조 원 규대로 확대하는 게 목표고, 인터넷 IT 일자리 230만 개 창출, 그다음에 뭐 밑에 정보 서비스 연간 매출 4조 위안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수치로 좀 표현하는 게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접해보지 않은 좀 숫자들이 막 이렇게 나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희 회사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을 합니다. 야, 크고 넓구나, 그리고 많구나. 이 사람들 상대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겠구나.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기사 나온 것들을 토대로 보면, 자, 이 시장이 그냥 단순하게 야, 중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저 정도 규모의 시장 거래가 있겠구나. 그리고 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팔아야 예, 성공할 수 있을까. 좀 퀘스천이면서도 정말 간단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 뒷부분에 성공 사례에서 요거 한 번 더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뭐 여기 수치 나온 것들은 좀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계속 직판 얘기 나오고 그 쇼핑몰 얘기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통계 자료 보면 이게 그 중국 인터넷 그 사이트 수량입니다. 수량을 지금 2012년도까지 지금 나타낸 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직판, 개인 자사몰 형태의, 그러니까 중국 내에 나와 있는 자사몰 수량을 집계해 놓은 겁니다. 근데 표를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한 군데가 있죠. 2009년에서 2010년도에 갑자기 급격하게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 2009년까지 중국 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뒷부분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C2C나 B2C 그 쇼핑몰이 중국에서는 타오바오왕 그리고 티몰이 워낙 그 점유율을 높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러니까 2008년, 2009년도에 사실은 한국 그 기업들도 좀 많이 들어갔었고요. 개인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 한국은 좀 자사몰 쪽이 좀 급성장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입을 하면서 자사몰 형태의 그 쇼핑몰을 같이 만들어서 그 활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2006년부터
계속 늘어나다가 2009년, 2010년 사이에 없어진 이유가요. 중국 내에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단속이냐면 중국 내 해외에서 들어온 그 쇼핑몰들이 워낙 많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기니까 뭐 우리식으로 하면 그 통신 판매업 정도 되겠죠. 중국 내에 활동하는 쇼핑몰 중에 통신 판매업 등록이 안 된 쇼핑몰을 다 없애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좀 예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자 2015년 2월부터 뭐 이 거리에는 금연거리온이 뭐 담배를 못 핍니다라는 이렇게 공지가 나가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공지가 없습니다. 하루 아침에 갑자기 눈 떠보니까 사이트가 폐쇄되어 있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숫자가 300만 개 이상 있던 쇼핑몰들이 190만 개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원하는 그 조건을 갖추면서 다시 쇼핑몰을 구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다시 좀 이 자사몰 형태의 그 쇼핑몰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그때 없어진 수만큼 그 이상의 수만큼 지금은 다시 그 쇼핑몰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고요.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그 2009년에서 2010년에 있었던 일처럼 중국이란 나라에 진출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에 어떤 정보와 계획과 이런 것들이 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앞서서 어떤 뭐 기업이 들어갔더라, 어떤 부분 뭐 개인이 들어갔더라 해서 아무 계획 없이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잘 되던 사이트들도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도 저희가 뭐 하는 업무들이 좀 이런 업무들이긴 하지만 그 좀 중국 쪽에 진출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쪽 관련해서 이런 기사들이라든가 정보를 좀 많이 좀 찾아다니면서 기업에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게 뭐 저희가 꾸준히 중국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2, 3선 도시 온라인 쇼핑 지출액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표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얘기는 뭐 밑에 잠깐 여러분들 밑에는 글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밑에 약간 팁을 달아드리긴 했는데 보통 북경상해, 광주, 뭐 항주 이런 대도시들은 뭐 어떻게 보면 쇼핑몰 자체가 좀 뭐 밑에 설명 있는 것처럼 백화점, 쇼핑센터 등도 발전이 되어 있지만 대도시는 이미 좀 쇼핑몰 온라인 쪽도 좀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1도시들이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중국 전국을 이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그 일선 도시들의 크기가 그게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2도시, 3도시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태고 심지어는 좀 크다 하는 2도시도 조금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해서 내지는 진출을 하셔서 다 보시는 그 상황들이 중국을 놓고 보시는 상황들이 대개는 좀 1도시들을 많이 좀 찾아다니세요. 아무래도 그쪽이 좀 발달돼 있고 그쪽이 좀 뭔가 돈도 많이 쓸 것 같고 사실입니다. 그쪽이 소비 성향이나 보면 이런 통계들을 보면 1도시의 소비 성향이 더 강하지만 현재는 2도시, 3도시, 심지어는 4도시, 5도시까지 그 영역이 좀 많이 확대된 상태예요. 그래서 좀 그래프에도 보면 지금 역전된 게 그 도시와 농촌이 좀 바뀌기 시작한 게 2011년, 12년 넘어가는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표현은 농촌이라고 빨간색 그래프가 농촌인데요. 표현은 농촌이지만 사실 농촌이라는 개념보다는 2도시, 3도시 개념이 더 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뭐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혹시 우르무치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시 이름인데 중국
그 서부 맨 끝에 끝자락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 우르무치 하면 뭐 좀 말 자체도 좀 이상하고 나라 같지도 않고 한데 저희가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는 상황을 보면 우르무치, 신장 이쪽에서도 예, 주문이 꽤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본부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충칭도 사실은 내륙이거든요. 그래서 그 큰 도시긴 하지만 내륙이라는 좀 단점이 있어서 뭔가 물건이 들어가고 하는 게 부자연스럽고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내지는 이제 뭐 해외 직판 개념으로 보실 때는 어느 한 지역을 놓고 판매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역을 놓고 아마 그렇게 계획도 그렇게 판을 이렇게 좀 짜셔야지 조금 큰 시장에 아, 내가 발을 하나 디뎠구나라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도시보다는 2, 3선 도시의 발전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쪽 도시에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파악을 좀 하셔서 진출하시는 게 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재는 그 모바일 쇼핑몰을 이제 좀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재밌는 상황이 된 게요. C2C와 B2C에서 알리바바 그룹 그 계열사인 타오바오와 티엠마오가 티몰이 이 중국 시장을 예, 좀 잠식하고 있다 보니까 그 뒷선에 있는 그 뭐 좀 여러분들 요즘에 이름이 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회사긴 한데 텐센트라고 있습니다. 그 QQ라는 메신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가 텐센트라는 회사인데 도저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오바오를 이길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하에 예, 그 모바일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예, 웨이디엔이라는 모바일 쇼핑몰을 예,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쪽에서는 타오바오를 이겨봐야 되겠다 해서 집중적인 투자로 해서 지금 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바일 쪽 쇼핑몰도 무시 못하게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 그래프상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중국이란 나라가요. 이런 온라인 쇼핑몰보다 모바일 쪽이 좀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온라인 쇼핑몰이 발전 그 2선 도시, 3선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그 온라인 망을 구축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라인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핸드폰은요. 예, 저기 지금 뭐 4G나 3G 이용해서 많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중국 사람들이 컴퓨터를 구매를 해서 쇼핑몰을 사용하는 빈도수보다 개인이 휴대가 편한 그냥 핸드폰으로 이 몰들을 이용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선 도시나 3선 도시에서는 굳이 인터넷망이 설치가 안 돼도 예, 쇼핑몰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이상한 예, 우르무치라든가 신장 그 위쪽이라든가 몽골 이런 쪽에서도 그 온라인 그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이용률보다 예, 이 핸드폰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시장에. 그리고 요건 이제 광고 쪽인데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그 소셜 쪽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두라든가 웨이신, 웨이보 이런 쪽 활용도가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국은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페이스북이나 뭐 우리 또 뭐 있죠? 그 네이트온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건 기능이 안 됩니다. 중국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내에서 그 유튜브와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 페이스북 비슷한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용률을 보면 사실 그 사용자 수로 보면 예, 전 세계급입니다. 예. 그 자체적으로 회원수를 워낙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 내에서는 사실 유튜브보다는 요오쿠가 더 유명하고요. 페이스북보다는 예, 웨이신이나 웨이보 사용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한 예, 광고라든가 이런
그 사용자의 그 율이 예, 굉장히 그 급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그 뭐 직판 개념으로 쇼핑몰 구축도 있지만은 아마 이쪽 웨이보라든가 웨이신 이쪽을 통한 그런 상품 광고 쪽도 조금 이 계획 안에 넣으셔야 좀 보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활동하시는데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 말고 지금 이제 요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어떤 통계에 의해서 기존에 이제 나와 있던 자료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판매 관련해서 그럼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쇼핑몰이 언제부터 시작하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좀 이 정리를 해본 표입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8848이라는 최초 쇼핑몰이 생겼고요. 2000년도에 포털 사이트 뭐 전체적으로 생기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2003년도에 그 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아리바바, 후이총, 타오바오가 이때 출연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타오바오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뭐 왜 이렇게 그 떠들썩하게 뭐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하는 이유들을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쇼핑몰 쪽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이 것들을 타오바오가 실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타오바오는 세금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입점 수수료가 없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게 다 무료입니다. 타오바오만 그렇습니다. 이 C2C라는 개념에서 타오바오가 내세운 정책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 개인 그 직판을 위해서 개인 자사몰을 만드시든 타오바오에 입점을 하시든 티몰에 입점을 하시든 이쪽 중국 사람들의 성향을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기존에 그 2003년도 이전에 처음 들어온 건 이베이가 처음 그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베이가 내세운 정책은 어떤 수수료 정책이라든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활동했던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물러났죠. 그래서 타오바오가 출연하면서 이런 무료 정책을 쓰면서 중국 사람들의 어떤 호감도를 갖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알리페이라는 그 지불 수단입니다. 전자화폐. 중국 사람들은요, 이 불신의 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뭐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쇼핑몰이라고 하나가 생겼는데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돈을 내가 먼저 내면 제가 물건을 줄까 하는 퀘스천이 붙고요. 그러면 물건을 먼저 주면 물건을 받고 제가 돈을 줄까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이라고 생겼는데 거래 자체가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오바오가 출연하면서 아까 그 알리페이라는 지불 보증 그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이 지불 그 알리페이가 재밌는 게요. 이 한국의 시스템은 피지사의 역할이 손님이 구매자가 돈을 내게 되면 판매자는 물건을 보내죠. 물건을 보내고 물건을 안전하게 받으면 피지사가 판매자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쇼핑몰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판매자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쇼핑몰 주인한테 돈을 줍니다. 뭐 쉬운 예로 옥션에 입점되어 있으시면 어떤 한 소비자가 물건을 사게 되면 돈을 피지사가 들고 있다가 물건이 안전하게 구매자한테 도달이 되면 그 돈은 쇼핑몰 주인인 뭐 옥션 지마켓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떤 정산을 통해서 판매자한테 다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중국의 타오바오 이 알리페이 시스템은요. 돈을 구매자가 돈을 내고 사게 되면 알리페이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물건이 안전하게 손님한테 도달을 하게 되면 돈을 판매자에게 직접 줍니다. 중간에 단계가 하나 빠졌죠. 타오바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바로 판매자한테 돈을 보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알리페이가 거기서 어떤 수수료를 챙기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게 다 무료화 시키면서 운영됐기 때문에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그 짧은 기간에 타오바오가 중국의 모든 쇼핑몰 점유율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이 타오바오도 그 상간에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게 이 C2C라는 개념이 개인이 물건을 팔고 개인이 물건을 사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뭐랄까요, 그 물건에 대한 품질이 안 좋고 또 허위로 파는 경우들도 생기고 이런 좀 불합리한 경우들이 생겨서 이거에 대한 보완을 지금까지도 타오바오는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오바오만 좀 너무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그 C2C 안에서도 좀 영업이 활발하고 뭐 이렇게 좀 운영되는 데들이 있으니까 타오바오도 좀 그 일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 나오는 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들이 판매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B2C물로 전향시키는 기업화시키는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TM마오라고 티몰이라는 기업형 그 B2C 몰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C2C에서 타오바오왕이 너무 많은 포션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독주 체제는 뭐 뒤에 잠깐 설명도 나오지만 독주 체제를 계속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2C 쪽에서는 뭐 여러분들 좀 요즘에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징동상청이라든가 앞서서 나온 당당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B2C 몰에서 그 티몰을 좀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견제라고는 하지만은 그 율은 좀 작은 편입니다. 점유율 면에서 B2C 점유율 면에서 TM마오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막 한 수십 개 되는 그런 몰들이 이제 조금씩 뭐 2% 4%대 어떤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견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우리가 2%대 4%대 해도요. 그 안에 있는 회원 수를 보면 기본이 뭐 한 1억 명 됩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사실상 뭐 1%대 2%대 해도 그 몰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버릴 수 없는 몰입니다. 그 안에도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쨌든 그 B2C 몰에서는 그렇게 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적극적인 몰들이 생겨나서 좀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게 이제 뭐 한 2013년도에 작년 2014년도에 어떤 나왔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타오바오가 계속 독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B2C 쪽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경동상청, 뭐 기타 그 B2C 몰 그 운영하시는 쇼핑몰들이 많이 생기면서 독주 체제를 좀 완화시킨 상태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계속 설명 나온 직판 개념의 그 자사몰 형태의 그 쇼핑몰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가장 그래도 그 과거부터 C2C 몰부터 해서 좀 꾸준하게 성장한 회사를 꼽으라고 하면 뭐 스타일란다라든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금집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동대문에서 옷을 사입해서 그 자사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형태의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쪽에서는 또 가장 성공한 케이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몰들이 현재도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현재 그 개인들도 C2C 몰에 도전을 하면서 자사몰 형태의 쇼핑몰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저희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권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들어가서 이 시작을 밑판을 닦아놓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제가 하나 비유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과거에 이제 뭐 이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티몰이라는 계속 설명에 나오는 티몰이라는 이 B2C 쇼핑몰도 처음부터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처음부터 가입비가 몇 천만 원씩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생겨났을 때는 굉장히 심플했어요. 저렴하고.
그러니까 보증금 300만 원에 연회비 그 기술료라고 하거든요. 기술료가 한 150만 원 정도.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좀 뭐 강연을 할 때 티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가입비가 이 정도고 보증금이 이 정도니 그 기업에서는 이 정도 비용 쓰셔서 지금 진입하시는 거 괜찮을 겁니다라고 딱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한 해를 넘깁니다. 불과 이제 해를 넘겼지만 연수는 2년 차지만 불과 4개월 만에 제도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5개월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자, 지금 시작할게요 했더니 보증금이 3천만 원에 연 기술료가 1,500만 원 이렇게 다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과거에 300만 원을 안 들었으면 아 이건 뭐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과거에 300만 원인 걸 아는데 불과 5개월 만에 10배가 뛴 3천만 원을 내라고 하면 예, 기업도 망설여지죠. 또 하나는 C2C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고 아까 그 처음에 그 쇼핑몰 없어진 것처럼 똑같습니다. 과거에 C2C몰인 타오바오에 입점하기가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요. 외국인은 타오바오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처음 생겼을 때는. 그 다음 바뀐 게 뭐냐면요. 외국인이 타오바오에 입점을 하려면 중국인 보증인이 한 명 필요했습니다. 예. 단 보증을 쓴 중국인은 타오바오 쇼핑몰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게 타오바오 정책인 1인 1아이디 정책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그 제도를 많이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외국인도 충분히 가입을 할 수 있고 외국인도 할 수 있게끔 다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문제는 이 제도가 언제 어떻게 문이 닫힐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실 수 있을 때 빨리 시작을 해놓으면 적어도 이 중국이란 나라가요. 뭔가를 시작해서 딱 펼쳐놓으면 그건 또 안 건듭니다. 예. 단 이후에 오는 것부터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염두해 두시면서 중국에 진출을 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예. 뭐 계속 또 좀 같은 얘기긴 하지만 예, 뭐 그런 몰 자체가 B2B, B2R 이런 무역 위주로 시장 형태가 좀 바뀌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는 좀 설명드릴 게 좀 길게 네, 좀 길게 갈 수 없으니까 좀 짧게 좀 마지막에 있는 법률적 문제 해결 증가 추세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중국의 상표권이라든가 뭐 취급하시는 품목 위생성 허가라든가 받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국 진출 앞서서 설명드린 C2C몰은 이렇습니다. 뭐 TM마오는 이렇습니다. 내지는 개인 자사몰 지금부터 구축하셔서 판매하시고 우리 또 앞에서 설명해 주신 K몰에 입점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반드시 상표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 부분에서 좀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향이냐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상표권이든 특허권이든 국제 특허를 내고 국제 상표권 등록을 하면 전 세계 어지간한데 크다 하는 나라는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정말 크다 하다는 중국은 안 됩니다. 예. 중국은 정말 제 외계 같아요. 외계. 예. 그쪽이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고 자체적인 그 뭐 좀 그런 상표를 좀 보호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상표권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역협회에서도 이 상표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중국 진출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예, 그게 국내에서 자사몰 그러니까 자사몰이 굳이 내가 중국을 안 가도 여기서도 활동이 가능하시지만 중국 내의 상표권이라든가 어떤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시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정말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쯤 돼서 물건을 팔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유는 상표권을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동대문 쪽에 그 도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온라인 쇼핑몰 관심 없으시거든요. 과거에는 새벽 시장 문 딱 열어서 손님들이 와서 물건 막 사가면 그게 최고였는데 어느 날부터 동대문에 국내에 계시는 쇼핑몰 운영자들보다 중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 시장이 정말 어려워졌는데 중국 사람들로 인해서 장사가 좀 활발히 되는구나 라고 안심을 하고 계셨을 때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이분들이 전부 그러니까 물건을 사입을 해서 중국을 돌아가서 자기가 구매한 상점의 간판을 다 보고 온 거예요. 간판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서 워낙 많으신 분들이 물건을 사가니까 이제 좀 관심이 생기는데 저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뭐 타오바오에서 판다고 하더라.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해서 물어 뭐 강의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할 수 있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정작 자기 물건을 중국에서는 그 이름으로 팔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예가요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뭐 분쟁이 되는 경우 뭐 변호사 써서 막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게 비단 그 동대문에 있는 도매 시장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름을 뺏기는 경우가 없도록 좀 이렇게 미리 중국 진출하실 때는 사전에 이 상표권이나 이 지적재산권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중국 진출하실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타오바오에 뭐 하루 뭐 방문객하고 좀 나와 있는 건데요. 이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오바오가 뭐 그 자체 중국 자체 내에서 점유율 80%까지 올라갔다 지금 좀 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뭐 수치들이 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왼쪽에 누적 회원수 보면 2014년 4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2014년 광군제 아까 뭐 잠깐 설명 나왔지만은 10조 원 하루 만에 10조 원 판매량 10조 원 돌파했다고 나올 정도니까요. 뭐 시장 자체는 뭐 좀 부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타오바오 메인 화면입니다. 타오바오 메인 화면이고요. 그래서 설명드린 TM마오 이건 이제 B2C몰이고 좀 전에 보셨던 거는 C2C몰입니다. 좀 개념이 다르죠. 그리고 이것도 T몰인데 요거 잠깐만 설명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국제 T몰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T몰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법인 회사가 반드시 있으셔야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에 법인 회사를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국제 T몰 입점하실 수가 있는데 이 국제 T몰도 현재는 좀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T몰 자체의 그 네임밸류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그 제품을 국제 T몰에 입점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조금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상 국제 T몰 입점하는 게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T몰 자체에서도 그 영업 능력을 좀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LG 화학이든 뭐 LG 뭐 관련된 회사든 LG 본사가 가도 중국 내에서 영업 능력이 없으면 국제 T몰 입점을 안 시킵니다. 이 정도로 좀 심사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국제 T몰을 생각하신다면 앞서서 나온 C2C몰이라든가 아니면 자사몰 직판 개념의 자사몰 운영 내지는 뭐 아까 K몰24 뭐 중진공이 하는 고비즈 코리아 이런데 좀 입점을 많이 시킴으로 해서 어디서도 좀 눈에 많이 띄게 만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국내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의 네임밸류를 갖춰놓지 않으면 예, 국제 티몰도 조금 입점하는 게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 티몰까지 지금 생긴 상태고요. 실제로 국제 티몰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향후에. 워낙 제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알리바바 그룹에서 이제 그 담당자분과 미팅하는데 티몰 내에서는요 직원들도 티몰이 바뀌는 걸 모른대요, 정책을. 그래서 바뀌고 나서 외부 사람한테 들어서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내부에서도 그런 그 보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뭐 좀 표현은 안 되는데 그 정도로 내부에서도 정책이 바뀔 때 잘 모르는데 외부에서는 더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좀 우리가 느끼기는 그런 좀 모순된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설명드린 G2C, B2C 뭐 관련해서 그러면 이 몰에 어떻게 입점을 해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해서 간단하게 좀 적어 본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은 한국에 있는 쇼핑몰 가입과 뭐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다를 건 없는데 하나 다른 거는 저희가 그 한국 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타오바오라든가 TM마오까지는 아니죠. 타오바오 입점까지가 좀 힘드신 게 이게 그 알리페이라는 그 피지사가 국내 은행과는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있는 은행을 계좌를 개설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 방문이 필수입니다. 예. 아마존, 이베이도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개설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다 오신 분들도 꽤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국에서 회사도 차려야 되고 예, 거기에 비하면 예, 중국은 그나마 옆 나라니까 조금 예,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있어야지만 그 알리페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요 절차상 반드시 한 번은 갔다 오셔야 되고요. 가서 은행 계좌를 만드시면서 하나 더 해결되는 게 뭐냐면 타오바오는 아직까지 해외에서 운영하는 그 뭐랄까요? 그 운영하는 걸 인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이 타오바오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장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중국을 갔다 왔다는 걸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입출국할 때 입국할 때 그 입국 심사 받을 때 도장 찍어주잖아요. 여권에. 예, 그 여권 도장 찍힌 그 부분을 예, 증거 자료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갔다 오셔야 예, 이 C2C몰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런 제반 사항들이 준비되고 뭐 운영하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되겠는데 그럼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어쨌든 아까 뭐 계속 좀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들어갈 때는 어쨌든 조금 철저하게 좀 준비가 좀 필요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형태의 소비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좀 표현이 안 됐지만 제 시간상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자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조금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형태는요. 좀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80-90% 소비자가 그러니까 소비자의 80-90%는요. 물건을 구매할 때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그 중국에는 그 어떤 쇼핑몰이든 예, 메신저가 항상 달려 있습니다. 메신저가. 그래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나 구매자나 판매자는 항상 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예, 거의 물건이 판매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 세계 어느 나라 쇼핑몰에도 없는 형태입니다. 그 더 웃긴 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정찰제입니다. 예. 어딜 가도 쇼핑몰에 이베이를 가든 아마존을 가든 쇼핑몰에
뭐 한국 돈 10,000원 써 있으면 그건 때려 죽여도 10,000원 주고 사야 됩니다. 예,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뭐 운송비가 플러스 되거나 하지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이하게 중국은 흥정에 의해서 구매가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죠. 그래서 뭐냐면 오죽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뭐 흥정에는 왕서방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표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과 똑같습니다. 온라인에서 하는 형태가 메신저 채팅을 통해서 네 상품 이거 정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흥정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깎아줍니다. 깎아줘. 그러면 판매자는 못 깎아줘. 그러다가 실랑이를 벌이고 구매자가 휙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다음날 이 구매자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흥정을 해요. 그리고 또 흥정이 안 되면 또 나갑니다. 3일째 또 다시 옵니다. 깎아달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조금 깎아줘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소비의 형태라서 지금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 여러분들이 자사몰을 운영하시든 쇼핑몰을 들어가시든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예, 왜 내 가게가 광고도 하고 다 하는데 장사가 안 되지라는 말이 나와요. 예, 결국에는 이 상담자가 없으면 예, 상품의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고 중국의 소비 형태는 또 하나가 지금처럼 흥정도 있지만요. 그 흥정을 바로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시간 텀이 굉장히 깁니다. 길게는 한 일주일씩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10일 내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돈을 뭐 10,000원짜리 상품을 뭐 20% 깎아줘 30% 깎아줘도 아닙니다. 예. 깎아줘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짜리 팔면 100원 200원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지 거기까지는 제가 뭐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의 소비하는 형태는 흥정을 통하고 충분히 교류를 한 다음에 구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이 사람들을 매일 이걸 어떻게 상대하지 하지만 이게 이 사람들이 단골이 됐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중국 사람 친구 되기 어렵다고. 대신에 친구가 되면 예,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 이 친구들이 막 몰고 옵니다. 예, 주변 사람들을. 그래서 그렇게까지가 좀 힘들 뿐이지 그러고 나서의 소비 형태는 굉장히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진짜 뭐 널널합니다. 그냥.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중국 진출할 때는 좀 나름 지구력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소비 형태까지 좀 알고 계셔야 중국 진출하실 때 감안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진출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구나까지 생각을 하셔야지 중국 시장에 예, 이 교두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좀 잘못되면요. 우리는 좀 급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뭘 만들어 놓고 한두 달 내에 영업이 안 되면 솔직히 좀 엎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타오바오 비싼 돈 주고 중국까지 날아가서 통장 개설하고 오신 분들 중에 접으신 분들 많아요. 이유는 못 버팁니다. 초반에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계획을 잡고 진출을 하셔야 아 이쪽 사람들의 소비 형태는 이러니까 내가 좀 더 기다려야지라고 편안하게 좀 마음을 먹고 진출하셔야 되는데 예, 이게 좀 급하면 도대체 할 거 다 했는데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다 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을 꼬시기 위한 노력을 아직 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비 형태까지 조금 알고 가셔야 중국 내에서는 네, 위장병 걸릴 일이 없을 겁니다. 잘못하면 속 쓰려서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짧게 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기존에 중국 쪽 나가면서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물류. 지금은 좀 물류가 그 중국 내에서도 좀 많이 원활하게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보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좀 꽉 막힌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열린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앞서서 또 이게 좀 중복되는 말씀들을 아까 본부장님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보세 창고 얘기 나왔잖아요. 보세 창고 이용해서 물류가 배송되는 경우는 우리는 다 해외 직판 개념이잖아요. 이런 직판 개념일 경우에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전자제품 소형 가전이겠죠. 이런 제품들은 사실상 중국 판매를 위해서는 위생성 허가 받으셔야 되고 CCC 인증 다 절차 밟아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해외 직판인 경우는 아까 그 보세 물류 창고를 이용했을 때는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유는 해외에서 인증받은 제품이 중국에 있는 개인이 구매했다라는 가정하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 법이 작년에 좀 처음 2013년도에 시범 운영했고 2014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그 보세 물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덤으로 그 세금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그 세금의 기준이 그 중국 돈으로 50위안 세금의 관세죠. 관세가 50위안 미만이면 면세입니다. 그리고 50위안 이상이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각 상품 카테고리마다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중국에서 정한 룰입니다. 50위안 미만이면 면세, 50위안 이상이면 과세입니다. 예를 들면 500원짜리, 490원짜리 옷을 하나 팔았으면 정주나 아까 충칭 이런 보세 물류를 통과하게 되면 의류의 경우는 관세율이 10%입니다. 그럼 490원짜리 옷이면 49원이잖아요. 세율이. 그러면 면세가 됩니다. 근데 의류의 가격이 510원이면 세금이 51원이기 때문에 51원의 세금을 내고 통관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제 해관법이 생겼고요. 그다음 중국은 재밌는 게 그 물류는 24시간 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좋아요. 우리는 물건 금요일날 사면 몸에 막 두드러기 나잖아요. 다음날 와야 되는데 토요일날 쉬니까 일요일은 또 건너뛰어야 되고 월요일날 도착하면 목이 쭉 빠져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금요일날 물건 사면 토요일날 배송됩니다. 토요일날 물건 사면 일요일도 배송이 됩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건을 EMS나 이런 걸로 보낼 때는 좀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EMS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 EMS 토요일, 일요일은 배송 안 하잖아요. 중국은 배송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물류가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쪽 끝에 우르무치란 이런 도시에서도 물건을 사면 동쪽 끝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청도 이런 데서 배송을 해도 보통 한 2박 3일 정도면 다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중국 내 물류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좀 어쩔 때 보면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중국이 발전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진출하시는 분들이. 물론 과거에 저희 선배님들이 먼저 가셔갖고 정말 고생 아닌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지금 이 정부 쪽에서도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 내지는 무역협회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많이 있고 그리고 중국 현지에도 전시회라든가 좀 이거 주제와는 조금 벗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 지원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전에는 제가 요 정도만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계신 분들이 하면 이만큼이 너무 많이 계셔갖고 저희 본부장 괜찮나요?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와도 그래서 계신 분들이 다 좀 그런 좀 지원 혜택을 받으셔서 해외 진출하는데 좀 편하고 쉽게 좀 수출이라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좀 판매하는데 좀 쉽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그 이지에피아도 앞서서 설명해 주셨지만 현재 중진공 그 산하에서 운영하는 B2C 판매대행 중국 쪽에 판매대행 수행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혹시라도 또 이 정부 쪽 기관 쪽의 도움을 이 선착순에 밀려서 못 받으시면 저희 쪽에도 노크를 하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감안해서 좀 지원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 좀 말씀드렸고요. 초반에 너무 제가 얼어가지고 좀 버벅버벅 되긴 했는데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